안녕하세요. 당신의 은퇴 저축 전략. 오늘 저희와 함께 딥 다이브 해보시죠. 오늘은 트래디셔널 IRA와 로스 IRA, 이 두 가지 중요한 은퇴 계좌의 핵심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단순히 규칙 나열보다는 이게 실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그 세금 혜택하고 인출 전략, 이 차이에 좀 집중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현재 세금 절약이냐? 아니면 미래의 비과세냐?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잖아요. 이번 딥 다이브는 당신의 재정 상황이나 또 미래 계획에 맞춰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그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역시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혜택을 언제 받느냐 이거죠. 트래디셔널 IRA는 조건이 맞으면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니까 지금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은퇴라고 인출할 때는 그 돈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거고요. 반면에 로스 IRA는 세금을 이미 낸 돈, 그러니까 세후 소득으로 넣는 거라 당장 세금 혜택은 없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요건만 갖추면 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불어난 투자 수익까지 전부 완전히 비과세라는 점이죠. 이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비과세 혜택이 수십 년 복리 효과랑 만나면 트래디셔널의 세금 이연 효과를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잠재력이 있는 거죠. 결국 세금을 언제 내느냐, 이게 모든 전략의 시작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납입 한도 같은 조건들은 어떤가요? 2025년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연 7,000달러, 50세 이상은 그 캐치업으로 8,000달러까지. 이건 둘 다 같은 거죠. 이게 좀 다른데 트래디셔널 IRA는 사실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납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소득 공제 혜택, 이게 소득 수준이나 직장 은퇴 플랜 가입 여부에 따라서 제한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직장 플랜이 있는 독신자의 경우에요. 수정 조정 총소득, 그 MAGI라고 하죠. 이게 79,000달러 이하면 전액 공제가 되는데 89,000달러를 넘어가면 아예 공제를 못 받아요. MAGI요? 그 조정 총소득 AGI에다가 다시 특정 공제 항목을 더한 값, 그거 맞죠? 네, 맞아요. 그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납입 자체는 가능해도 실제 세금 혜택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트래디셔널은. 그럼 로스 IRA는 아예 납입 자체에 제한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스 IRA는 소득 상한선이 있어요. 납입할 수 있는. 2025년 기준으로 독신은 MAGI가 15만 달러 미만이어야 전액 납입이 되고 16만 5천 달러 이상이면 그냥 납입 자체가 안 됩니다. 부부 공동신고는 23만 6천 달러 미만이면 전액 납입, 24만 6천 달러 이상이면 이것도 납입 불가고요. 와, 그럼 소득이 좀 높은 분들은 로스 IRA를 직접 활용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럼 인출할 때 차이점 이거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트래디셔널은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그 인출하는 금액 전체가 그 해의 일반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보통 59.5세 이전에 빼면 10% 조기 인출 페널티가 또 붙어요. 물론 첫주택 자금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73세나 75세, 이건 이제 태어나신 해에 따라 다른데요. 이때부터는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최소 요구 분배금, RMG라고 하죠. 이걸 인출해야만 해요. RMD. 반면에 로스 IRA는 인출이 훨씬 자유롭다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특히 원금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이 비상자금으로도 좋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로스 IRA의 아주 큰 장점이죠. 유연성. 일단 적격 분배 요건. 그러니까 첫 납입하고 5년 지나고 또 59.5세 이상 되고 이런 조건들을 맞추면 원금이란 수익 모두 완전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5년 규칙이라는 건 첫 계좌 만들고 납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그 늘어난 수익 부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원금 말고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그 5년이나 59.5세 조건을 못 채우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페널티가 있나요? 네. 비적격 분배 시에는 인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제일 먼저 당신이 직접 넣었던 원금 있죠. 이게 빠져나오는데 이건 언제든 세금이나 페널티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이 이제 전환한 금액, 그리고 마지막이 투자 수익 순서예요. 이 수익 부분은 이때 빼면 소득세가 부과되고요. 59.5세 미만이면 10% 페널티도 붙을 수 있죠. 수익 부분만요? 네. 그리고 원 소유주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RMD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네. 방금 전환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로스 전환은 어떤 경우에 좀 고려해 볼 만할까요? 아, 네. 트래디셔널의 세전자금을 로스로 옮기는 건데요. 전환하는 그 해에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 대신 그 이후부터는 로스의 비과세 혜택을 쭉 누릴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소득이 좀 일시적으로 낮아져서 낮은 세율 구간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아, 세율이 낮을 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주의할 게 이렇게 전환한 자금에도 별도의 5년 규칙 같은 게 적용될 수 있어요. 각 전환건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상속할 때도 차이가 꽤 크다고 들었어요. 특히 자녀에게 남겨줄 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맞아요.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 자녀 같은 경우에 차이가 확 나죠. 배우자는 상속받은 IRA를 자기 계좌로 합치거나 할 수 있어서 좀 유연한데 자녀 같은 비배우자 수혜자는 대부분 상속받고 나서 10년 안에 계좌 잔액을 전부 인출해야 하거든요. 10년 안에요? 와, 그럼 그때 세금 부담이 확 달라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트래디셔널 IRA를 상속받으면 그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혜자가 소득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로스 IRA는 원래 주인이 5년 규칙 같은 요건을 다 채워놨다면 수혜자가 인출할 때도 세금이 전혀 없어요. 이게 상속재산 계획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비과세 상속이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그럼 결국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데 역시 현재 소득이랑 미래 예상 소득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예를 들어 지금 소득이 높고 은퇴 후에는 낮아질 것 같다. 이러면 트래디셔널이 유리한 건가요? 네, 그게 기본적인 접근법이죠. 현재 세율이 높고 미래에 낮을 것 같으면 트래디셔널. 반대로 지금은 세율이 낮은데 미래에는 더 높아질 것 같다거나 아니면 미래 세율 자체가 너무 불확실하다 이렇게 느끼면 로스가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RMD 피하고 싶을 때나 자녀에게 비과세 자산 남겨주고 싶을 때도 당연히 로스가 유리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게. 트래디셔널 IRA의 절세 효과는 사실 그 아낀 세금을 실제로 재투자했을 때 가장 커지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같은 금액을 쭉 납입했을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 손에 쥐는 세후 금액은 로스 IRA 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트래디셔널 IRA는 당장의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고 반면 로스 IRA는 미래의 어떤 세금 걱정을 덜어주고 또 인출이나 상속에서 아주 강력한 비과세 혜택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현재 소득 수준, 그리고 미래 소득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또 은퇴 후에 자금을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남기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최적의 선택이나 조합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저희가 짚어본 정보들이 당신의 전략 수립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순히 현재와 미래의 세율 비교, 이걸 넘어서요. 은퇴 자산을 설계할 때 세금 다양성이라는 걸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과세 대상 계좌, 비과세인 로스, 세금이 아닌 트래디셔널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가져가는 전략이 혹시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데 더 현명한 접근법이 될 수는 없을까요? 당신의 은퇴 계획에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